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추석 동안에 이제 비가 계속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바깥 외출이 조금 귀찮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추석 전에도 그러지만 추석 끝나고 나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좀 끌고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얘네들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다른 업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를 놓고 보면은 하나 시스템을 놓고 보면은 2분기에는 335억이었는데 3분기에는 600억 정도로 벌겠네? 거의 2배 가깝게 버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단발성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면 65,000원과 70,000원 라인 정도 올라오는 것도 어렵진 않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일단은 실적도 실적이겠지만 우리가 좀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재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굉장히 노이즈가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승인을 했다. 모든 인질을 석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얘네들 놓고 보면 맨날 싸우고 맨날 휴전하고 또 싸우고 휴전하고 이런 것들 반복을 하다 보니까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어떠한 노이즈가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산 쪽에는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렇게 좀 평화를 찾는다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주식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하나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도 지금 보면은 미국 오가는 중국 항공기 러시아 상공 비행 금지 추진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지지한다? 아니 러시아는 참 웃기는 애들이죠. 예, 트럼프가 전쟁 그만해 그랬더니 쌩까면서 전쟁하고 사람들 그렇게 때려 죽이고는 그리고는 이제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 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여튼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냥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사리 끝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토마호크인가요? 그게 만약에 우크라이나한테 미국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러시아 본토 깊숙이까지도 때릴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 껄끄러워지겠죠. 그러면 방산주들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AI로 무장한 새로운 사이버 전쟁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런 미사일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방산 쪽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이만큼 확보하겠다라고 합니다. 전략적 주도권 완전히 장악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땅덩어리가 있으면 지금 이만큼 먹었는데 더 먹겠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구간 라인을 완벽하게 러시아로 편입을 하겠다. 이거를 의미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오래되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사람들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건데 이 땅을 포기하고 전쟁을 마무리할 거냐.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래 너희들 이 땅 갖고 그만 전쟁하자라고 하면은 러시아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네, 재편을 하겠죠. 전력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고 이게 5년이 됐지 10년 있다가 다시 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 땅을 먹고 그러면 언젠가는 우크라이나 땅덩어리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때도 아마 미국은 찍소리 못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런 전쟁적인 부분 우리가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노이즈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언급되고 있는 노이즈 이런 것들도 있고 이번에 에이펙에서 중국이 대만을 얘기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대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미국이 대만을 내버려 둔다. 중국이 대만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또 그쪽에서도 크고 작은 신경전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방산주 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한 미국 회사가 있어요.
포르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건데 그 안티드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드론을 잡는 드론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 헌터 700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세계 최대 방산 기업 중에 하나인 록히드 마틴이 새 방어 시스템 생템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템이 드론을 잡는 장비를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 이거를 록히드 마틴이 같이 뭐 한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드론이 날아오면은 그 인공지능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접근해갖고 그물 같은 걸로 쏴갖고 이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엉키게 해서 자연스럽게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는 이제 총을 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제 뭐 전파 같은 거 쏴가지고 차단시켜서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번에는 그냥 뭐 그물총이다 보니까 폭발 피해라든지 아니면 잔해 낙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이 조금 없다라고 하네요. 록히드 마틴이 지금 생템 시스템을 좀 언급을 했는데 전자포 무기 또는 드론 헌터 700기 출격, 전술 레이저 요격 이런 식으로 이제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쏴가지고 드론의 전자장치를 망가뜨려서 추락시키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걸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직접 드론을 날려갖고 그 근처에서 그물을 확 던져가지고 추락시키는 방법. 근데 그것도 안 된다 라고 하면 3단계로 레이저로 쏴가지고 드론을 파괴하는 거.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생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드론 헌터 700이 출격을 한다라는 2단계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뭐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투자한 포르템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들어간다. 드론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험장이죠. 한국 군 시험장에서 드론 헌터 700으로 실제 드론 포획 시범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 뒤로 이제 이동형 안티드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록히드 마틴보다 먼저 이 기술을 실제 운영해본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시스템이 이거를 했을 때 2023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가 넘은 거죠. 그러면 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더 뭐 하겠습니까? 더 발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방산적인 부분도 그 드론에 대한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뭐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죠. 뭐 여기 국가 간의 노이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신경 쓸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분기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운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시스템의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 이제 양매도가 좀 물량이 나오긴 했어요. 연기금 투신에서 연속해서 좀 물량이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와준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중요한 것들 깔끔하게 정리해 올려놨고요. 뭐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매매했고 이번 주 하이5는 뭐 수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새로운 기수가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 여러분 신청을 안 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좀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십시오. 여러분 뭐 1년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것도 부담이 되실까봐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여러분들 모시는 거니까 한 번에 보시고 결정을 내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수해서 오늘 매도하는 것을 저희가 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빠르게 좀 결과물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